기가은비 기술가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가정 수업, 가족의 주생활 문화,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오늘의 질문,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나 혼자 산다 속 화사는 곱창을 혼자 먹는 혼밥 맛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명 혼밥러라고 하죠. 이렇게 간단한 식사뿐만 아니라 삼겹살, 곱창까지 혼자 밥으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 그렇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영화 이웃사람을 보면 살인마도 그가 죽인 소녀도 모두 한 이웃사람이라는 로고가 보이죠? 요즘은 이웃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도 없어요. 이웃 간의 교류는 감소하였고 치안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시텔에서 쓸쓸히 죽어간 노인이나 젊은 청년들의 사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혼자 죽는 경우요. 굉장히 뒤늦게 발견이 되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죽는 고독사의 경우 시체가 부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이 끔찍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은 따로 또 같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따로는 개인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 또 같이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체적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웃이 있으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웃끼리 서로 가사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닥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공동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소셜하우징, 마을 공동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동체가 갖춰져 있는 일명 공동생활주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코하우징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함께 계획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모여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코는 common, 공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그러면서 같이 하게 되는 활동들은 공동 식사, 같이 밥을 먹고 공동 육아,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자원 나누어 쓰기 등 많은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은요. 같이 나눠 쓰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코하우징 주거의 형태로 살게 됐을 경우 자연스럽게 생활비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코하우징 주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변에 이렇게 초록 색깔의 집이 있는 것이 보이죠?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런 것들이 바로 개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개인 주택입니다. 그 안은 스스로 원하는 형태대로 구조도 변경할 수 있겠죠. 코하우징 구조의 집들의 경우 개인 공간을 최소화하고 서로 가깝게 배치하여 친밀감을 높이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의 중앙에는 커먼하우스, 공동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단지 중심에 있고요. 이웃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요. 커먼하우스 안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까요? 첫 번째, 공동 세탁실입니다. 같이 당번을 정해서 빨래를 하기도 해요. 가사일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놀이방입니다. 공동 육아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돌볼 수 있게 놀이시설을 갖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주방이에요. 이것 역시 식사 당번을 정해 함께 요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공동운동 시설이 있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외에 도서관, 정원, 텃밭 등의 시설들이 코하우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덕분에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동 텃밭의 경우 같이 노동을 하게 되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돼서 우리는 함께 같이 움직이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강화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코하우징 마을의 모습을 볼게요. 보시면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가깝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죠? 개별 마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리는 가깝게 배치하여 이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하우징 문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코하우징 툴스투간이라는 공간을 살펴볼게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은 이렇게 고층 빌딩 안에 같이 코하우징 형태로 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안에 공동 주방이 있고요.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가사일을 줄일 수 있겠죠. 공동생활주택 알아보기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란 쉐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누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누어 쓴다는 개념입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동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유형을 말합니다. 앞에 코하우징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건 한 집을 나눠 쓰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주택을 분류할 때 공동생활의 대표격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한 빌딩에 여러 가족이 소유주가 돼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주택 하나에 가족 하나가 살죠. 쉐어하우스는 이것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집은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살게 돼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연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대학가이나 하숙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SBS 프로그램 룸메이트에서는 이런 쉐어하우스를 공유하는 활동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한 집에 여러 스타들이 같이 방을 쓰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쉐어하우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위층을 보시면 개별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침실을 혼자 쓰곤 하죠.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 공동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 마당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쉐어하우스의 특징도 살펴볼게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형제가 생긴 기분이에요. 꼭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거주자끼리 사회적, 정서적 교류를 하다 보니까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돼요. 외로운 도시 생활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요리를 함께 하면서 매일 맛있는 저녁을 나눠 먹을 수 있어 좋아요. 매일매일 요리하는 건 힘들죠.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부담을 덜었어요. 혼자 따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하겠죠. 주거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동생활주택 알아보기. 세 번째는 소셜 하우징입니다. 소셜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라는 의미인데요. 창업, 예술 등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이들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단체를 이뤄서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 살면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주거 방식입니다. 예시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건 소셜 하우징을 지향하는 우주라는 주택이에요. 우주는 각 집마다 컨셉이 있습니다. 소셜 하우징은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예술 등이 관심사가 되고 그것에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예술가를 위한 집,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집 이렇게 집 이름을 붙이고 룸메이트들을 모집했습니다. 공동주택 알아보기. 마을 공동체입니다.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련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을 말합니다.
기존에도 마을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마을 공동체가 나오게 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통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마을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을 시설들을 설치하게 돼요. 마을 극장, 마을 도서관, 캠핑장, 마을 텃밭, 나눔센터, 자취식당, 육아사랑방,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마을을 계획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도 발전할 수 있고 특색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에게 딱 맞는 마을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예시를 소개할게요. 성미산 마을 공동체입니다. 성미산 근처에 위치한 마을로 마포구천역 근처에 있습니다. 망원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94년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2001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물림둘의 생협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겠죠? 2002년 성미산을 지키며 더 넓은 마을로 확장했습니다. 2004년 도시형 대안학교 성미산학교를 설립해서 특별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2007년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을 설립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성미산 지키기 활동을 했고 2014년에는 마을 카페 작은 나무 지키기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성미산 마을회관 마을 활력소를 개관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성미산 마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 사는 주생활 5번째는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셜 주거입니다. 보통 유니버셜 주거라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을 배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니버셜을 영어 사전에 검색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디자인이란 뜻이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신체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뿐만 아니라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구조나 가구를 디자인한 주거를 유니버셜 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 생활을 유니버셜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테리어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유니버셜 주거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지금 밑부분이 비어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보통 수납장이 있어요. 하부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웠죠. 이렇게 공간을 비우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일반 사람들도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좌식용 싱크대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 역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번엔 현관에 적용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 적 있으시죠? 계단 말고 경사로가 있었을 때 장점은 뭘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이런 현관을 이용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고 수레나 카트 같은 것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문턱이 없죠. 이렇게 높낮이를 없애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도 왔다 갔다 하기 쉽고 일반인들도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화장실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일반인이나 다리 힘이 약한 노인들도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잡이 디자인 보이시나요? 이런 것을 레버식 손잡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손을 누르면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동그란 손잡이도 있죠? 그건 문을 열려면 완전히 동그라미를 돌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들도 눌러서 문을 쉽게 열게 한 디자인이 레버식 손잡이고 이런 방식으로 일반인까지 모두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시설에다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들끼리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원격으로 실내 장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스로 활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비상교과서 82쪽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행복마을 구성원들에게 어떤 시설과 문화가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신혼부부 마마씨네, 맞벌이 부부와 아이가 사는 철수씨와 영희씨, 혼자 사는 꽃님이 할머니, 강아지와 함께 사는 외국인 가족 모모네, 대학생 나열심씨. 이 사람들은 행복마을의 구성원들입니다. 신혼부부 마마씨네는 마을 텃밭과 마을 장터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식료품을 구매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벌이 부부인 철수씨와 영희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죠?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공동 육아시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꽃님이 할머니는 경로당, 의료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강아지와 함께 사는 외국인 가족 모모네는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교류시설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나열심씨는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공동 주방이나 취미시설이 마을에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양식에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함께 만들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이 있으면 좋겠죠? 그 이유는 스스로 요리를 하기 어려운 대학생 나열심씨는 공동 주방에서 꽃님이 할머니의 요리를 도와 함께 식사하고 할머니의 말없이 대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공동시설이 있으면 좋을까요? 마을 텃밭은 어때요? 모든 가족이 함께 텃밭을 가꾸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신혼부부들도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키즈 카페 겸 경로당.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면 어린 자녀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이걸 오히려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면 아이가 혼자 있잖아요. 이런 어린 자녀를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있게 하면서 보살핌도 제공하고 할머니의 외로움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센터 겸 체육관이 있으면 어떨까요? 주민센터 위에 체육회관을 두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도 더욱 커지겠죠. 모두가 즐겁고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복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2가지 이상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 1회 마을 학교를 열어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아까 성미산 마을에도 대안학교를 설립했죠. 프리마켓은 어떨까요? 일명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년에 2회 정도 바자회를 열면 서로 버릴 수밖에 없는 물품들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가정은 저렴하게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텃밭을 만든다면 주말 농장 형식으로 구성하여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마을 대청소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분기별로 진행을 보통 많이 하죠? 마을 공동 공간을 청소해서 관리도 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을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마을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현명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